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삼성증권 배당 입력 사고를 희대 사건으로 규정하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차원의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김 원장은 유령 주식 거래가 공매도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은 다들 잘 아실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매도를 금지하라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6일 삼성증권이 우리 사주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의 착오를 일으켰을 때 직원의 주식 매도 금지를 알리는 세 번째 마지막 팝업 공지 후에도 주식을 판 직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두 6명이 공지 후에 주식을 매도했는데 이 가운데 5명은 첫 긴급 팝업부터 5분 후 또 두 번째 팝업 그리고 다시 5분 후 세 번째 마지막 팝업이 뜨는 사이에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특히 한 명은 세 번째 마지막 팝업 공지 후에도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업은행이 자구계획 제출 시한을 넘긴 STX 조선해양에 대한 처리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STX 조선 노사가 합의서 초안을 마련하면서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산업은행은 오늘 새벽에 발표한 대로 STX 조선 사측이 창원지방법원에 법정 관리를 신청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STX 조선 노사가 잠정 합의에 이른 만큼 이를 사측이 검증할 필요가 있고 산업은행도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금융과 자동차 분야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 남부 하이난섬에서 열린 보아오 포럼 개막식에서 연설을 통해 이처럼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와 함께 중국 특색의 자유무역항 건설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는데 구체적인 장소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은 장 막판에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무역전쟁에 대한 이슈가 역시나 화두가 됐는데요. 무역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조금은 줄어들었다라는 점이 미국 증시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 하락에서 출발했지만 상승 반전하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미미하고 여전히 변동성이 심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 쪽에서 지금 바닥을 잡고 있긴 한데 낙관론과 비관론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소 쪽부터 보자면 화학, 정유주 그리고 종이목재 업종들은 지금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이고요. 개별 종목 이슈로 오르는 종목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주력사업 개편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삼성은 총 3번의 주력사업 개편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1자당에서 지금 이번에 삼성바이오피스까지 이제 바이오 쪽으로 주력 사업을 개편을 하면서 반도체와 바이오로 투 트랙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관련 소식이 나오면서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또 유령주 배당 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은 나흘째 하락을 이어갑니다. 코스닥은 상승 반전 후에 다시 내려가면서 보합권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제약주들의 선별적 상승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과했던 종목들이 다시금 조금씩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4월 보니까 벌써 열흘 지났습니다. 낙관론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한데 여전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무역전쟁 이슈들은 여전하고요. 전일 러시아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또 실적 시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지금 진단을 해봐야 될 텐데 하나하나 오늘장 내일장에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거래소 쪽부터 확인해보도록 하죠. 자, 거래소 쪽 현재 강보합권입니다. 2446.99포인트, 2450포인트 부근까지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일중으로는 바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중으로 보시면 2421포인트 때부터 장중에 2450포인트 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상승폭을 조금 둔화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2446포인트 강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조치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합니다. 개인이 847억 원, 기관이 656억 원 삽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좀 많이 팝니다. 최근에 외국인의 우리 시장에 대한 매도 공세는 강합니다. 계속해서 팔고 있고요. 1241억 원이나 오늘도 매도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는 하락하고요. SK하이닉스 상승해서 다시 보합권까지 내려왔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승하는데 자회사의 실적 이슈들 여러 가지 호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업구조 개편 투트랙으로 가져가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중에서 또 한 축을 담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개편 구조 과정에서 나스닥 상장 예정인 그런 부분들까지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에피스 관련 소식들이 나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어서 보실 삼성물산까지 모두 상승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약보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현대차가 시총 6위에 여전히 머물러 있고요. 포스코가 큰 폭의 상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 말씀드렸다시피 삼성바이오에피스 관련 여러 가지 주식 관련돼서 조회 공시가 나왔는데 지분에 참여하는 그런 얘기들은 사실 무근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지금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LG화학은 2.26% 하락하고요. 네이버 강보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 상승하고 KB증권, 금융, 그리고 삼성생명, 한국전력은 보합 혹은 상승권입니다. 신한지주는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874포인트대입니다. 약보합권이고요. 거의 보합권 수준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874.78포인트까지 잠깐 상승 반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상승권역으로 틀기 위해서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보합권 수준에서 한 11시경부터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주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605억 원 사고요.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이 138억 원 팔고 외국인은 355억 원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체가 파는 가운데 투신만이 141억 원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빠지고요. 신라젠 오늘 상승폭이 커졌다가 다시 상승폭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로메드 2%대의 상승, 메디톡스도 상승해서 하락 반전했고요. CJENM이 시총 5위로 올라왔습니다. 0.5% 상승, 6위부터 10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죠. HLB가 시총 6위로 내려앉았는데 오늘 낙폭이 좀 큽니다. 워낙에 그간의 급등이 좀 강하게 일어난 바가 있습니다. 신약 개발 기대감이 있다곤 하지만 장중에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오늘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5%대의 큰 폭의 조정이 나오고요. 셀트리온 제약 강보함, 퍼러비스와 코오롱 티슈진 하락하는데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45,000원대 초반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휴젤 강보합권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11위부터 15위 종목들. 11위 카카오엠, 전 로엠입니다. 로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카오엠으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105,200원, 10만원 초반에서 다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91,2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제넥신 다시 상승하면서 12만원대까지 터치를 하는 모습. 포스코 캠텍, 컴투스, 약보합권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60원 50전에 거래가 되면서 원화 강세 오늘도 일어납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에 백인범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장 이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의 발언에 좀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 움직임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거의 보합권에서 박스권에 지금 갇혀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오늘 선별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제약바이오 업종으로의 쏠림 현상 지속되는 가운데 제약바이오 업종을 좀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 오전만 하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쏠림이 좀 심화되는 측면과 더불어서 삼성물산도 지분평가 기대감 등의 좀 상승 흐름을 보였던 상황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임상 실패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 좀 되면서 일단 이러한 점에 좀 금일 반등세가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들 종목을 좀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좀 주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개별 종목의 장세 성격과 더불어서 업종 쏠림 현상, 그리고 또 업종 내에서의 종목별 차별화 움직임이 좀 보이는 등 자칫 소외당하기 쉬운 시장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 수가 2배 이상 많은 점은 아무래도 시장 투자 심리라든가 시장 체감 지수는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점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업종 또 역시 약세 흐름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STX 조선해양의 법정관리 영향과 더불어서 일단 대형조선사도 안심할 수 없다라는 우려감이 좀 일부 유입되면서 금일 대우조선해양의 좀 초반 하락을 좀 이끌었었는데, 일단은 지금 장중에 다시금 좀 복구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조선업종의 좀 그런 하락세가 좀 변동성을 유하는 그런 매매 기회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하락의 기조로 갈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조선업종 내에서도 삼성중공업이 오늘 유상증자가액이 확정이 되면서 일단 유상증자 이후에 주가 희석 우려감 등이 좀 더해지면서 오후에도 5%대 낙폭 좀 키워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전반적으로 조선업종의 약세 흐름 좀 관찰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금일장 이슈로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외에도 주목할 만한 이슈들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지난주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1분기 실적 시즌 맞이했는데요. 일단 우선 올해 연초 이후에 우리나라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약 10조 원 이상 하향 조정됐습니다. 특히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가장 빠른 속도로 하향되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즉 올해 실적도 실적이지만 일단 1분기 실적에 대한 시장 눈높이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이익 하향의 가장 큰 요인은 IT 업종을 위시로 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작년도 워낙 좋았던 반도체였었기 때문에 일단 이익 피크 대비해서 올해 실적 하향 영향은 좀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호황에 따라서 좀 시장 눈높이도 그만큼 올라갔던 상황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에서 시장 하향치에 좀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반도체 업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되냐라고 반문하신다면, 일단 반도체 업종 외에 다른 업종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거래 같은 경우에도 GS건설의 깜짝 실적에도 좀 알 수 있다시피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시장 반응은 좀 폭발적일 수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실적과 이익 전망치가 최근까지 상향되고 있는 종목들을 좀 꼽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보는 기준에서의 이런 관점에서는 일단 메디톡스, 신세계, 고영, W게임즈, LG상사, 시젠, 오스템 임플란트 등이 좀 눈에 띄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있어서 실적과 이익 전망치 좀 확인하시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 전략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내일은 시장 전략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시장 아무래도 개별 종목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장세로 대응하는 것이 여전히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여전히 제약바이오 업종의 쏠림 현상이 좀 있기는 하지만 일단 여기에서 부담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더라도 우선은 종목 장세로 대응하는 전략 여전히 취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기관이 그간 매도로 수급이 비어있는 종목, 그러니까 실적 개선은 되는데 그간 기관이 매도로 대응했던 기관 수급이 비어있는 종목을 좀 찾아보시는 전략 한번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업종의 쏠림 현상이 부담된다고 했을 때 좀 그 외에 종목에 있어서 좀 실적 전망이 좀 괜찮은 종목 가운데 수급이 비어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보자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쉽게 이해하자면 이미 사놓고 수익이 나는 종목을 더 사기보다는 비중이 적은, 그러니까 혹은 비중이 없는 종목으로의 매수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점에서 기관 수급이 비어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향후 기관 수급이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주가 리바운딩 역시 기대할 볼만하다라는 판단이고요. 일단 그 가운데에서는 SK, 삼성 SDI, 금호석유, 아시아나항공 등을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비어있는 종목들 찾아보자라고 해 주시면서 SK, 삼성 SDI, 금호석유, 아시아나항공 등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관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임범 대리였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서상영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 시간에도 이야기를 잠시 나눠봤는데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 한마디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로 지금 시장이 희비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역 분쟁 이슈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 부분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트럼프가 철강 관세와 더불어서 최대 5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이제 조사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중국이 미국의 128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표명한 데 이어서 대두 및 항공기, 자동차 등 106개 품목 등 5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대표비에 대해서 중국 제품에 대한 이제 추가적으로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 부과를 고려하도록 지시를 했고요. 결국 이제 미국과 중국의 치킨 게임을 계속 벌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최근 지난 주말에도 언급을 했듯이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절친한 친구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 오늘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하락을 보이다가 상승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게 이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보호무역보다는 자유무역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계속으로 이어지고 있고,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발언 하나하나에 따라서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화뿐만 아니라 상품시장과 외환시장의 변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어떤 날은 공격하고 어떤 날은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결국엔 협상 가능성은 열려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만큼 협상에 대한 카드도 저희가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 협상한다고 하면 상대방이 좀 아픈 부분을 건드리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 좀 통상의 압박을 좀 가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중국이 좀 아픈 곳, 불리한 곳부터 짚어본다면 어느 곳일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면보다는 경제적인 면에서 상당히 좀 불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GDP 대비 수출 비중이 과거에 비해서 이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관세 부과가 미칠 타격이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978년도 개혁개방 노선으로 전환한 이후에 중국 경제는 수출 비중이 급감을 할 때마다 항상 성장률 둔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전히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중국 인민들의 이제 저축률이 높기 때문에 내수 시장 규모가 이제 경제 외형에 비해서 협소하고요. 또 공격적인 투자로 인해서 늘 공급 과잉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 입장에서는 수출은 일종의 생명선 역할을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 성장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수출이 둔화되는 그런 과정을 절대 바라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도 개혁개방 40주년을 기념한 보아웃 포럼에서 결국은 수출 위주의 계속적인 개혁개방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등 경제적인 면에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중국 쪽은 경제가 좀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드리면서 지금 압박을 가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반대로 이제 미국 쪽은 아무래도 잘 알려졌다시피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정치적인 부분을 고려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미국이 불리한 부분을 들어볼까요?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11월 중간 선거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확산된다라면 얼마 전에 이제 중국 상무부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대두, 자동차, 항공기의 이제 노동자 동민들 같은 경우는 공화당에서 등을 돌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공화당에 대한 지지율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은 상태고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계속적으로 한 6%에서 10% 정도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중간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까지도 하원 의석수를 좀 살펴보면 현재 이제 191석의 민주당이 여론조사 결과를 따져놓고 보니까 한 201석까지 늘어나는 걸로 나오고요. 239석의 공화당 같은 경우는 204석의 당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은 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다만 이제 나머지 30석의 경합지가 중요한데, 이들 상당수가 이제 미네소타라든지 펜실바니아 아니면 오하이오 지역에 몰려 있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대두, 자동차, 항공기 같은 계속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공장이라든지 적항지가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만약에 이제 관세 부과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로 인해서 노동자 농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라면 이들 입장에서는 트럼프로부터의 등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경합 지역이 대부분 다 민주당으로 등을 돌아설 수밖에 없고 그 말은 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상원 의원 숫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거의 49대 49, 한 두세 개 정도의 경합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조차도 계속적으로 언급드렸던 대도라든지 항공기 같은 이런 지역이 이제 많이 몰려 있는 곳이라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관세가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미중 간의 무역전쟁, G2 간의 무역전쟁이 지금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베스트 시나리오부터 먼저 살펴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좋은 건 두 나라가 화해하고 협력을 하는 것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는 어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여론조사 결과 이제 중간선거에서 패할 가능성이 높은 공화당 입장에서는 미국 좀 더 격화된 반응을 좀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선거판을 좀 흔든 다음에 민주당과의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이죠. 중국 입장에서도 수출 둔화 가능성을 제한한 뒤에 현재 진행 중인 제조업 2025를 좀 더 확대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타결 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을 좀 살펴보면 결국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원자재 수입 확대, 그러니까 중국 산업의 피해가 적은 업종들 위주로 해서 원자재 수입을 확대를 하면서 미국과의 무역 적자를 좀 줄이는 그게 이제 최선의 선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WTI라든지 이런 원유 수입 증가로 인해서 국제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미국의 반도체 수입 확대 가능성이 높고요. 이건 최근 논의되었던 중국 정부 또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할 때 이제 규제 완화 또는 이제 규제 완화 정책 같은 경우도 통과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중국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아니라 중국 내에다가 미국 현지에다가 공장을 설립해서 전체적으로 미국 내 이제 노동자들의 이제 고용을 좀 안정시키는 그런 방안들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제 시진핑 주석이 언급을 했듯이 금융 서비스 시장이 이제 개방이라든지 자동차 관련돼서 이제 개방되는 그런 경향들을 좀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체라든지 중간재 수출업종 등의 이제 피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타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타결되느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나라 업종별 희비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목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반대의 최악의 시나리오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쟁이 격화가 되면서 장기화되는 모습일 텐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OECD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OECD가 2017년 미국과 중국의 이제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더 나아가서 EU 또한 이제 관세를 10% 정도 인상할 경우에는 글로벌 GDP가 한 1.4% 정도 감소하고요. 무역 또한 6%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중국이 제조업 위주의 경제라는 점에서 가능성이 좀 낮지만 실제 진행이 된다라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한국의 피해가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한국의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무역 분쟁이 격화된다라면 한국의 수출 피해 규모는 거의 367억 달러에 달하면서 총 수출 대비 비중은 6.4% 감소할 것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종별로는 한국의 이제 대중국 수출 중 재수출 비중과 이제 중국의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전자기기 품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에서 중국과 이제 수출 경합도가 높은 한국 업종 같은 경우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무역협회에 따르면은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수출 경합도가 높은 휴대폰이라든지 휴대폰 부품 또는 이제 조선이라든지 전기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대미 소비재 수출 증가 기대감이 높은 화장품이라든지 의약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주목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네. 차장님, 한 가지만 좀 간단하게 여쭤보고 오늘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러시아 부분을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어제 러시아 11% 넘게 증시 급락했고 이게 몇 년 만에 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미국과의 또 러시아 간의 설전이 오가고 있고 뭐 제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냥 간략하게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에 주는 충격이나 뭐 글로벌 시장에 주는 충격이 좀 덜한 부분이 많은 겁니까? 그렇게 큰 파장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뭐 러시아가 11% 빠졌는데 이제 그게 이제 중요했던 거는 이제 러시아의 대기업 중에 하나인 로샬이라는 알루미늄 생산업체가 이제 제재를 받았기 때문이고요. 이 업체가 급락을 하면서 지수 전반적으로 하락을 보이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령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우리나라가 만약에 우리나라를 비유를 한다라면 다른 업종들은 상당히 다들 뭐 견고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재를 딱 가해서 삼성전자가 급락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한국 코스피 지수가 급락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의 흐름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 전체적으로 지수가 급락을 했다고 하지만 이게 글로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상품 시장에 큰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방금 전에 언급했듯이 알루미늄 생산업체인데 전 세계 이제 글로벌 알루미늄 생산의 한 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걸 제재를 해버리니까 이 알루미늄 생산 자체가 크게 이제 둔화될 수가 있다. 그 말은 그 알루미늄 공급 자체가 이제 감소하기 때문에 어제 이제 알루미늄 가격이 영국 시장에서 보면 6%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한 현상들. 그러니까 그 이외에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이번 조치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영국에서의 이제 영국의 사망 사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미국과 러시아, 서방 국가와 러시아 간의 제재가 지금 현재 외교관들을 쫓아내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번 조치 같은 경우는 시리아 관련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국제유가가 한 2% 넘게 급등을 했는데 다른 이유보다는 이 부분이 좀 주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는 이란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시리아 반군 쪽의 폭격에 대해서 화학 무기를 썼던 게 결국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폭격을 했다. 이걸로 이제 밀고 나가고 있지만 미국이라든지 서방 국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폭격한 전투기가 이란 전투기냐, 아니면 러시아 전투기냐 이런 쪽으로 해서 몰고 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또 확대시키는 그런 경향을 좀 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이게 전체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상품시장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급등락을 보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좀 지속되는지는 좀 챙겨봐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물 시장보다는 상품 시장에 지금 더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에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정도의 이슈는 아니다라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서상용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장 일정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수익률 대결까지 펼쳐보는 시간 슈퍼 듀오 매치가 오늘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2부에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